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에브리봇. 자, 지금 시각이 오전 2시 27분입니다. 자, 새벽입니다. 연구소 나와서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좀 금융권 세미나가 새벽 일찍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영상을 찍는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에브리봇 좀 찾아낸 게 있는데 이 여러 가지로 좀 분석도 해보고 이 CFD 상환 일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좀 특이해요. 1월 5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2일. 자 봅시다. 신용잔고가 꽤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오름에 의해서 봐봐요. 그쵸? 오를 때마다 점차 많이 상환이 되죠. 그쵸? 근데 어느 부분까지 딱 멈춰요. 멈춰요. 더 이상의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죠? 예. 신용잔고를 다 털어내고 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죠. 자,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통 D 플러스 2일로 환산을 하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뭐냐면 최종 변동이 됐던 부분은 거의 줄어든 게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받아갔던 거,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도 요 부분이 때문이에요. 이게 보시게 되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받아간 수량이라는 거거든요. 6만 8천 주. 그리고 나서 D 플러스 2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게 상환이 되는지 내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일단 오늘은 상환이 안 됐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아니죠. 오늘 다시 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여러분 코드 번호 이거 좀 아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예. 이 부분 좀 오늘 영상에서 일러드릴 거고 이 신용잔고가 감소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보통은 좋은 신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다룰 CFD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CFD는 과거에 라더견 사태 기억하십니까? 임창정과 라더견. 그렇죠? 10배 레버리를 사용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올리고 내리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이런 종목들을 다루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거래량을 보면서 봐라. 자, 요 부분은 좋은데 사실 이때도 특징적인 부분은 이 종목의 유통 지수가 몇 주입니까?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이 종목을 다룰 때도 단기 거래를 해야 되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죠. 1200만 주가 거래돼요. 유동 지수는 뭐예요? 770만 주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거래되는 게 몇 주입니까? 지금 이게 거래가 2200만 주. 여기도 1500만 주. 이 뜻은 뭐냐면 두 배가 돌았다는 거예요. 1500만 주를 사고 파는 물량이 아니고 사는 사람 1500만 주. 여기서. 근데 거의 대부분 소화를 시켰는데 거래 없이 주가 상승 여기서 끌어올리잖아요. 이게 바로 CFD가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요. 수급은 없는데 계속 거래 없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 과거에 이제 뭐 조광피역도 그랬고 최근에 라더견 사태 때 있었던 종목도 이렇게 했죠. 다우데이터 그 종목 한번 잠깐 볼까요? 뭐 최근에 가장 특이했던 종목인데 그래도 이런 종목들을 향후에는 피해가야 됩니다만 오늘 그래도 이 손실 부분의 해법은 다 일러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새벽에 지금 영상 찍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분석도 해보고 펀드 매니저 후배들 동원해서도 최근에 탐방 갔다 왔던 애들한테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이것도 다 물어봤으니까요. 거래 없이 이렇게 움직이면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길게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안 보이나? 어. 여기 보시게 되면 꾸준히 있었을 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급락이 나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거는 주고받고에 대한 수급을 우리는 논한다. 이게 거의 비싼 세트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 이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전자공시상을 보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사실들도 있었죠. 자, 근데 어떤 뜻이냐면 실적이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 이 기업 내용도 설명해 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해법 일러드릴 거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액 2월 6일 날 처음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청소기 로봇으로는 승부가 안 나요. 홈쇼핑에서 단가를 인하하면서 판매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 안 좋은 거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요? 대놓고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 및 경쟁 심화. 이 뜻은 뭐냐? 가격을 안 낮추면 안 팔린대요. 다이소 가도 5천 원짜리 청소기가 팔릴 정도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았다. 근데 2월 6일 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2월 6일 날 주가가 그 이후로부터 더 급등 나오잖아요. 요 폭보다. 근데 여기서 조회 공시 사항이 나왔을 때 26일 날 이날 오후 6시에 나오는 건 이상 없습니다. 근데 미리 빠져버리죠.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CFD는 10시와 12시를 나눠서 각 증권사에 반대 매매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CFD 상환이 얼마나 돼 있는지 지금 다 나오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5년 동안은 그래도 나름 스타 플레이어상 받았고 1,000억을 운영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개별 주식을 제가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분명히 저는 요 부분 갭상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큽니다라고 했는데 돈을 메꿔놓지 못한 수량들이 또 나오면서 이 부분은 좀 틀렸긴 했지만 결국은 접근하지 않는 방법. 근데 자 결국은 이제 남은 물량은 각 증권사 네 군데를 돌아봤더니 결국은 임원급들 대상으로 해서 CFD가 얼마나 지금 또 몰려 있냐라고 했더니 한 번 더 나올 물량들이 있어요. 근데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탈선을 깨게 되면 보통 이 급등주를 다루는 방법은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 반절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예, 반절 정도. 그러면 단발성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경고 종목에 해제를 위해서 빠진 겁니다. 이렇게 빠지는 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필드에 있으면서도 중요한 거는 반대 매매 중에서 CFD 반대 매매. 근데 이때는 신용으로 끌어올리고 그죠? 예, 신용을 털어버리고 CFD는 신용으로 잡지 않아요. 신용을 털어버리면서 특수한 그들의 배를 불린 거예요. CFD를 이용해서 10배를 해버리니까 계속 끌어올린 거죠. 거래 없이. 그리고 나서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지금 큰 수익을 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우리는 이제 다음에는요. 이런 거래량이 있을 때는 보자. 다만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몸통을 한번 돌았을 때는 한 번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과거에 라더견 사태인 종목들을 기억을 해보자. 이 생각을 갖고요. 그럼 해법은 또 어떻게実施할 건데 너의 말 많이 하니. 자, 결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한 번 더 하락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반등으로 와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유는 탐방을 가봤더니 지금 청소기 로봇 말고 아마 이 삼성전자와 AI 그쵸? 서빙 로봇 개발합니다. 이 말 나오는 날 급락을 했잖아요. 사실 새벽 4시 45분 똑같은 이벤트가 몰려 있는 날. 결국은 우리가 해법을 가야 될 방법은요. 증자 이슈가 좀 나올 거예요. 증자 이슈.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기사화 시키면서 나올 겁니다. 팩트로. 예, 공시사항으로 나오지 않고요. 그러면 단발적인 상승이 한 요 정도 나왔을 때는 끌어냅시다. 일단.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접근해 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해볼까요?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에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예. 제가 라이브 주소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냥 거기 다루도록 하시죠. 결국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은 마지노선은 맞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또 한 번 더 때려볼 구간이 있어요. 예, 요건 좀 피하시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종목들을 거래해도 됩니다. 축제는 즐겨도 되는데 산업군이 이동되는 주식을 사길 바랍니다. 이유는 이 종목만 움직였죠. 그 뜻은 뭐냐면 청소기 로봇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예, 유진 로봇 있고 그다음 로봇을 그냥 다 한번 봐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고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는데 주가 흐름 어때요? 안 좋죠. 느낌 오시죠? 그러면 혼자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왕이면 제가 15년 동안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산업군을 봤어요.
즉 이렇게 급등 나오는 전액 2차 전지 핵심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주. 그러면 혼자 움직이지 않고 자 옥산테코피아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솔브레인 홀딩스. 항상 신기하게도 이 산업군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종목을 보지 않고 산업군을 보면 돼요. 그럼 이게 혼자 움직이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반도체도요. 자, QRT 작은 종목이지만 혼자 움직이면은 절대 의심을 해야 돼요. 거래 없으니까. 이게 올랐다 치더라도 에브리보처럼 되는 거 아니냐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애들이 꿋꿋이 버텨주고 있을 때 아, 산업군이 이동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실요. 에코프로버티라는 종목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구체,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야만 침체된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올랐는데 예시어가는 과정에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 그 이후의 바톤 터치가 바로 전에 2차 전지 핵심 소재 이렇게 이어가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한 예로요. 자, HLB도 봅시다. 똑같은 거예요. 바이오 종목이 오르기 위해선 제롬 파월 이때부터 중요한 건 종목을 보지 말고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보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이걸 라이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이번에 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정보 빠르겠죠. 제가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종목을 찾아낼 때도 똑같아요.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바이오 종목들은 타격이에요. 금리 인하는요.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제롬 파월 누굽니까? 연준 의장이죠. 금리를 어떻게 하죠? 동결하죠. 12월 달부터 주가 오르잖아요. 바이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의 특성이니까. 어떠한 사실들이 나오면 거래소 이전 상장 때문에 오른다? 아니요. 팩트로 지금 이전 상장 결과가 나오는 게 의결입니다. 의결. 본인들끼리. 항상 나올 때도 한 번도 안 움직였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금리 동결 사건. 그죠? 제롬 파월의 금리 동결. 만일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바로 충격일 거예요. 어떤 좋은 종목 사실이 나오더라도.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 봐요. 바이오 종목의 흐름이 글로벌 비파마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국내에 있는 종목들만 미친 듯이 오르는 거 봤어요? 없어요. 항상 가다가 말아버려요. 자, 셀트리온, HLB, 기타 등등에 있는 종목들 항암제 관련주들이 안 좋은데 바이오 시밀러든 혼자만 막 날아가는 종목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단발적으로 가다가 끝내요. 그리고 두 번째, 항암제 글로벌 이제 해외 시장에 부리기 위해서 항암제가 실패가 나오고 계속 임상이 실패 나오는 분위기가 나온다. 국내에 있는 기업이 암을 치료하는 완전관해 사건이 나왔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발성으로 2, 30% 오르다가 꼬라박습니다. 이유는 야 어떻게 조그마한 기업이 되겠냐.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즉 산업군 이 산업군이 움직이지 못하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먼저 봐라. 산업을 봐라. 그리고 업종을 봐라. 뭡니까? 반도체. 2000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프레시, 파운드리, 팹리스. 지금 반도체 중에서 오르는 건 HBM 반도체, AI 반도체, 엔비디아를 알게 되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항암제도 똑같이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면역을 치료해서 다른 암도 치료하느냐. 표적 이 암만 치료하느냐. 그죠? 2차 전지냐,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중요한 건 어느 쪽을 공략하는지는 수익률 갭이 완벽하게 달라지는데 종목을 빠져들게 되면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종목 하나만 보기 때문에 과거의 다우 데이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실수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이것도 바이오예요. 언제부터 오른지 보세요. 12월 달부터 이렇게 오르죠.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는 산업이 어떤 산업 지금 있습니까? 항암제다. 근데 중요한 건 피하 지방에 혼자 항암제를 맞을 수 있다. 병원에 안 가도 된다. 지금 의사들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수혜. 이게 바로 시장의 컨셉이에요. 암만이 잠자는 종목들도 산업군이 움직이고 환경이 움직이게 되면 너도 나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오는데 어떻게 혼자만 꿋꿋하게 양복 입고 멋진 모습으로 머리 휘날리지 않으면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는 걸 좀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이 되는 건 싫어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공정한 시장에서 이런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부 작전이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고 그들의 머리통을 치고 그렇죠? 작전하는 애들이 머리통을 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기타 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점이 있더라도 그것도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요 이렇게 합시다. 단발성인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 무게를 크게 두자. 그리고 라이브 채널에서 여러분들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루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CFD 상환 일정은 사실 좋은 뜻의 상환 일정이 아니에요. 반대 매매예요. 이 부분도 체크해 놨으니까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빠져들지 마세요. 이번 실수는 피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죠? 감사합니다.